사람들은 물고기 잡는 법을 말하면 짜증을 냅니다. 그냥 물고기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저는 물고기 잡는 법을 연구하는 게 재밌고 계속할 예정이지만 요청을 마냥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현재의 시황은 매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의 중간에 이런 때 투자하기 좋은 ETF를 3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용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CAGR, MDD, 샤프 레이시오, 소르티노 레이시오라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들입니다. CAGR은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스로 연평균 성장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년 일정한 비율로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성장률입니다. 단순 평균이 아니고 복리가 적용됩니다. 2005년 8월 24일 지수가 1209.59였고 현재 6466.91입니다. 값은 정확히 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가격 기준으로 약 8.74%가 나옵니다. 배당 재투자를 포함하면 이 수익률은 약 10.35%로 올라갑니다. 지난 20년 평균 물가 상승률 약 2.6%를 감안한 실질 CAGR은 약 7.55%가 됩니다. MDD는 맥시멈 드로우다운, 최대 낙폭을 의미합니다. 총 투자 기간 중 하락이 발생한 경우들 중에서 가장 크게 떨어졌던 비율을 나타낸 값입니다. 2000년 이후 S&P 500은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58%를 기록했고 나스닥 100은 닷컴 버블 때 마이너스 83%였습니다. MDD가 중요한 점은 이러한 엄청난 하락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전략을 백테스트 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사이트에서 칼마 레이시오에 대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칼마 레이시오는 CAGR을 MDD로 나눈 값입니다. CAGR과 MDD를 단순히 하나의 지수로 만든 것이라서 결국은 정확하게 같은 것이라서 그다지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직관적이지도 않고요. 샤프 지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샤프의 성에서 나온 것이고 소르티노 지수는 미국 금융학자 프랭크 소르티노가 제안한 개념입니다. 두 지수 모두 무위험 수익률을 얼마나 초과 달성했는가 하는 수치를 변동성으로 나눕니다. 다만 샤프 지수는 증가하는 방향, 떨어지는 방향 모두를 감안하는 반면 소르티노는 하락 변동성만 측정합니다.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정의입니다. 왼쪽이 샤프, 오른쪽이 소르티노입니다. 이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느낌만 아시면 됩니다. 두 전략 모두 수익률과 최대 낙폭은 같아서 비슷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샤프 레이시오가 2배 더 높다는 것은 같은 수익률을 내면서 더 안정적으로 움직였다는 의미입니다. CAGR, MDD, 샤프 지수까지 동일한 3개의 투자 전략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하방의 움직임이 동일한 전략 1의 경우는 샤프 레이시오와 동일한 소르티노 레이시오 1.0을 보입니다. 아주 적은 빈도로 적게 떨어지는 전략 2의 경우가 가장 높은 소르티노 레이시오를 보이고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챗 GPT를 이용해서 QQQ, SPY, SCHD의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로 CAGR, MDD, 샤프 레이시오, 소르티노 레이시오를 구했습니다. 배당금까지 포함한 실제 데이터는 제가 구해서 넣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최근 10년간의 세계 ETF의 결과값입니다. 이 수치들만으로 마치 그림을 그리듯 실제 차트를 보지 않아도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QQQ가 가장 수익률도 좋지만 샤프 레이시오, 소르티노 레이시오도 모두 좋다는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QQQ가 얼마나 쉼없이 상승해 왔는가를 나타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QQQ 스파의 SCHD를 3분의 1씩 동일 비중으로 투자했을 때의 결과를 포함합니다. 꽤나 좋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MDD-24.2%는 무척 좋은 모습입니다. 샤프, 소르티노도 훌륭합니다. QQQ의 비중을 0에서 100까지 조절하여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률은 올라가고 MDD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 전략을 백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백테스트는 투자 전략을 과거 데이터에 적용해서 CAGR, MDD, 샤프, 소르티노 레이시오 등 성과 지표들을 추출해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과최적화 위험입니다.
수익률이나 MDD 등 특정한 지표가 가장 좋아지도록 지나친 조정으로 만들어진 전략은 미래에는 실패할 수 있다는 위험입니다. 저의 투자 전략은 거시적 투자 전략과 미시적 투자 전략으로 나뉩니다. 거시적 투자 전략은 큰 틀에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정합니다. 채권의 비중으로만 표현하자면 최소 0%에서 60%까지 비중을 조절합니다. 전체 기간으로 따지면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경우 20에서 40% 사이를 유지하고 아주 특수한 경우 10%대까지 떨어지거나 50%대까지 올라갑니다. 사실 아직까지 한 번도 10% 이하로 내려가거나 50%를 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금융위기 전이나 코로나 전에 50%를 넘었으면 좋았겠지만 시점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이겠지요. 현재 지난주까지 계속 20%대로 투자해 왔었는데 이제 비중을 30%로 높인 상태입니다. 중립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부정적인 전망이 전보다는 높아진 상태입니다. 단순한 전략인데 문제는 과연 언제 늘리고 언제 줄이냐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하지 않고 결정도 신중해야 합니다. 언제나 결정은 너무 어렵고 또 매번 결정이 조금씩 느립니다. 머리로는 지금이 한 50% 정도로는 올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그러한 저의 행동을 계속 막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미시적 투자 전략도 거시적보다는 결정이 쉽겠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각각 주식과 채권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어떤 비중으로 담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별 종목은 거의 취급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는 ETF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확신합니다. 굳이 개별 종목으로 마음 졸일 이유가 없습니다. 채권의 경우는 좀 더 선택이 쉽습니다. 장기채의 경우는 30% 미만일 때는 담지 않습니다. 30% 이상일 경우만 담아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초단기채와 우량 회사채를 위주로 편성합니다. 초단기채는 주식 전환을 위한 대기자금의 성격이고 우량 회사채는 안정적인 적정한 수익을 위한 것입니다. 안정적인 회사채만 취급하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와도 크게 배신을 하지는 않습니다. 장기채의 경우는 경기 침체나 비상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하락을 방어하는 성격으로 담게 됩니다. 딱 현재의 시점에서 모아가야 하는 종류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ETF들 추천을 좀 하겠습니다. 추천하는 3개의 ETF는 이것들입니다. 각각 미국의 30년 국채와 한국의 회사채, 미국의 회사채 각각 한 종류씩입니다. 3개의 종목의 수익률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미국 종목 2개의 경우는 환율의 변동을 그대로 막기 때문에 매우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그래프입니다. 미국 30년 국채 ETF들 중에서 환해지나 합성이 아닌 종목은 단 3개뿐입니다.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가 운용 규모도 가장 크고 보수도 가장 저렴합니다. 3개 종목의 수익률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종목 모두 월배당 상품입니다. 사실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무방하지만 저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를 선택합니다. 국내 회사채 ETF들 중에서 4개를 추려볼 수 있습니다. 4개 종목 모두 다 좋은 것들입니다. 다만 운용 규모나 수익률 측면에서 타이거 우량 회사채 액티브가 가장 좋을 듯합니다. 이 차트는 플러스 우량 회사채 50의 상장 후부터의 그래프입니다. 저는 이러한 차트를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마음이 편한 느낌입니다. 미국의 우량 회사채 ETF는 3개를 선택했습니다. 3개 종목 모두 투자하기에 정말 매력적인 상품들입니다. 코덱스 아이쉐어즈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액티브가 가장 수익률 면에서는 앞서지만 최근 1년 수익률은 라이즈 미국 단기 투자 등급 회사채 액티브가 더 좋습니다. 선택이 정말 어렵습니다. 몽땅 다 사고 싶습니다. 정말 굳이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라이즈 미국 단기 투자 등급 회사채 액티브를 선택합니다. 그저 취향의 문제입니다. 주식의 선택은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첨단 기술, 성장, 배당, 가치, 경기 방어, 리츠, 금융, 커버드콜 등등 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또한 각각의 비중을 얼마로 가져가야 할 것인지도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적용하는 방식은 동일 가중 방식입니다. 보유한 종목들의 비중을 같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목을 금액순으로 정렬하고 가장 적은 금액을 가진 2-3개의 종목에 추가 자금을 투입합니다. 이 방식의 투자를 매월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투자 방법이 어려우면 안 됩니다.
투자 원칙으로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하게 투자하고 버텨라.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용어를 추가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SAA, TAA, 퀀트 투자, 모멘텀 투자, 알파 투자, 베타 투자, 최고의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딱 다음 영상으로 넘겨야 할 시점인 듯합니다. 모든 게임에서 돈을 벌어야 할 필요는 없다. 워렌 버핏 형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